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자랄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손자 손녀에게는 이 유산을 남기지 않고 기르던 개에게, 저는 뭐 기억도 못하는 엄청난 액수의 상속금을 주어서 그 개가 지금 호강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는 주인의 상속을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에도 있는 동안은 개 전용 백화점이 있고, 그리고 개 전문 휴게실이 있고요. 또 개 병원도 있죠. 보험이 안 돼서 사람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 전문 장례식장도 있고,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개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절에 개가 죽고 난 뒤에 절에 모셔져 가지고 극락왕생을 비는 49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 3년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참 놀라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래 96살이시고 곧 97살이 되는 우리 노모께서, 시골에 계신 노모께서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워낙 많은 변화를 겪으시고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물이 위에서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나무가 땅에서 위로 자라는 것, 이거 외에는 다 뒤바뀐 것 같아, 이렇게 농담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전혀 틀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저 사람 참 개팔자다 이런 또 말을 한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놀고 먹는 이 개를 부러워하는 이른바 노동 서민들의 그 한탄이 섞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개세상, 그러니까 사람판이 아닌 이 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내와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가정인데, 만약 우리 집에서 제가 이 권력 이 5위가 아니라, 권력 서열 5위가 아니라 4위를 그래도 꾸준히 지키고 있는 데에는 이 기르는 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 사람이 개를 좋아해서 개님을 모신다면 저는 즉시 랭킹 5위로 떨어질 것이 틀림없고, 또 제가 좀 시간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개님의 그 비서실장 혹은 이 개님의 시종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마누라님께서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바람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욕설을 했던 개새끼라는 말은, 이제는 개새끼는 개의 새끼니까 강아지 아닙니까? 그 강아지라는 본뜻을 넘어서 어쩌면 이제 곧 금수저의 의미로 통용될 날이 다가올 듯 합니다. 사람으로 나는, 사람의 자식으로 나는 것보다도 개새끼로 나는 것이 더 발자가 좋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야생동물 가운데서, 수많은 야생동물 가운데서 최초로 인간에게 이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가축이 되는 바람에 개가 늑대들에게 배신자로 취급당하고요. 그리고 또 인간들에게 자기 나름대로는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발로 차이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뭡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바베큐가 되기도 하고, 개를 바베큐로 삼은 것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기 육자지요. 육다라 고기 육자이고, 옆에는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불화자 있잖아요. 불화자. 이게 개 고기를 불로 거슬려서 바베큐 해 먹는다, 이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 불자가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이게 바로 태울 연자입니다. 이 태울 연소할 때 태울 연자예요. 태울 연자. 그런데
이 글자가 자연인이 뭐 그렇다 이제 이런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발음이 같다는 의미로 빌려 쓰이니까 앞에 다시 이 불화자를 붙여가지고 이 태울 연자를 살려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게는 이 바비큐의 대상이기도 했고 또 푹 삶아가지고 보신탕으로 또 먹기도 했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 팽이라 그럽니다. 삶을 팽, 게를 삶아서 먹던 흔적이 남아있는 글자가 바로 팽자이죠. 이런 걸 보면 게가 참 오랫동안 이 뭘까요? 이 인간에 의해서 그 참 긴 세월 동안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 인고의 세월을 이빨을 물고 게 이빨을 물고 이 참은 결과에 놀라운 신세계를 개들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들은 조상 개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가 그 십몇 년, 만년 살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이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개를 학대한다든지 개고기를 먹는다든지 개를 태운다든지 이런 일은 점점 적어질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들의 조상은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값어치 있는 희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민족은 참 오랫동안 개라고 부르지 않고 가이라고 불러왔죠. 가이. 조선시대에도 대부분 가이라고 불러왔는데 언제부턴가는 이 개라고 줄여가지고 개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이 삿기 그러면 개새끼란 말이죠. 개새끼, 가이 새끼. 하여튼 이 개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자라니까 한자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개를 나타내는 한자는 딱 두 글자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개견자와 개구자지요. 구자 올라가야지. 개구자입니다. 우선 개견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개견자는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원래 갑골문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 다리가 있고 이 부분은 좀 꼬리니까 꼬리를 길게 그려요. 꼬리를 길게 그려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입이 있고 여기에 귀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귀고 여기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빨이 있는 이거 앞다리, 뒷다리, 몸체, 꼬리. 이게 바로 갑골문에 보이는 개견자인데요. 개견자인데 이게 춘추 시대로 돌아오면 갑골문 시대, 은나라 시대를 지나서 춘추 시대를 돌아오면 춘추시대가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면 이런 모양으로 변해요. 참 그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걸 봐서 사람들이 이 갑골문을 이미 땅속에 묻혀버리고 못 봤기 때문에 이 글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개견이라고 쓰면서도 이게 무엇인가 정확히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역시 그 당시 가장 훌륭한 학자이기도 하고 위대한 인격자이기도 했던 공자님이 이 글자는 개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자님의 정확한 말씀이죠. 설문회자에 보면 그렇게 공자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 그림은 개를 그린 것이다 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옮겨 놓았습니다. 공자님은 뭐 개고기를 잡수지 않았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춘추 전국시대만 해도 개고기는 아주 훌륭한 그 요리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논어에 보면 공자님의 말씀을 기록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공자께서 효자를 능할 때 요즘 이 효자라는 놈들은 그저 이른바 이 봉양을 하면 이 효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실은 견마 개나 말 이런 것들도 모두 사람들이 먹여 살리지 않느냐. 양육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개도 먹이고 말도 먹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부모를 그 봉양만 그냥 이 의식주만 제공하고 또 뭐 가끔 뭐 돈 좀 드리고 이런 것을 효자라고 말한다면
응? 개도 사람이 개도 먹이고 말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부모를 개 말로 취급하는 거 마찬가지다. 응? 그런데 그러니까 공자의 말씀은 이 공경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뭐 개를 개와 말을 공경해서 먹이는 인간이 먹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자 시대에 그런데 인간이 결국 부모를 모실 때에는 뭐 의식주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 효자다. 뭐 이런 말씀하실 때 딱 한 글자 딱 논어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는 딱 한 번 견자가 나옵니다. 말과 함께 견마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선 이 견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를 그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 구자 개 구자 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견자와 똑같은 글자인데 이 중국 글자는 요런 네모진 요 안에 대개 넣는 그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방괴자라고 방괴자 중국 글자의 다른 이름이 명칭이 방괴자 방콰이즈를 가지고 네모 안에 다 글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도 이 방괴자 한자에 한자가 한 글자씩 네모진 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워낙 그러한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도 그런 바탕에서 만들었다는 걸 다 알죠. 그 연철을 해서 쭉 영어 알파벳처럼 느리게 쓰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여기 이 글자를 여기 딱 집어넣으면 한 글자 들어가는데 옆에 뭐가 넣는 걸 하려면 이 글자를 그대로 들어가 한 칸 다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요 모양을 약간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개격자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우리가 구자라면 여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구자는 개구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뭡니까 이 구자에는 이건 개견자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구자 있죠. 구자는 이게 뭔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구분 곡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굽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글자는 이 구자는 굽는다 하는 뜻을 가진 글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대나무 죽자를 쓰고 요렇게 구자를 써놓으면 이게 뭐냐면 대나무를 요리조리 굽혀서 만든 도구로서 물고기를 잡는 통발, 이 물고기 잡는 통발 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금을 붙인 구자를 쓰면 이건 뭐냐면 이 쇠를 이렇게 굽혀서 만든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늙을 노자에다가, 늙을 노자죠. 여기다가 요 구자를 달아 놓으면 글자가 좀 복잡하다고 해서 요 부분을 생략해 버리고 뒤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글자도 뭐냐면 노인 가운데서도 허리가 꼿꼿한 노인이 아니라 허리가 아주 굽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를 등급은 노인이라는 뜻일 때 구자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자는 굽었다. 그러니까 여기 개 가운데서 좀 꼬부리고 있는 개, 쫙 펴고 있는 개가 아니라 꼬부리 있는 개를 쓸 때 구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견자와 구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개는 아주 큰 개를 뜻했고 큰 개 때, 그리고 요 구는 작은 개를 뜻할 때 썼는데 한때 그렇게 정확 구별해 쓰다가 뒤에 와서는 그냥 큰 개나 적은 개나 구별 없이 그대로 막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개견 개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70이 간 넘었는데 우리 개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는 날까지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개님들에게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성장해서도 그렇지만 가끔, 좌이반, 타이반으로 개고기를 보신탕을 먹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까?
하여튼 참 놀라운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계획연자와 계획자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